종택 씨, 당신 덕에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 미란 씨, 우리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오늘은 대전의 허름한 국밥집에서 시작된 65세 종택과 58세 미란의 뜨겁고도 대담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새벽에 빈 식당에서 불붙은 그들의 끌림은 동네 소문과 가족의 반대를 뚫고 어떤 결말로 흐를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대전의 오래된 골목은 새벽 5시면 차가운 안개에 잠겼다. 좁은 골목 끝 미란 국밥집은 뼈 국물에 김이 피어오르며 동네를 깨웠다. 빛바랜 간판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나무 문틀은 세월의 무게로 삐걱였다. 하지만 그 안에서 퍼지는 국물 냄새는 지나가는 이들의 발을 멈추게 했다. 65세 김종택은 이곳의 단골이었다. 퇴직 소방관인 그는 아내를 잃은 후 5년째 혼자였다. 그의 아침은 늘 똑같았다. 낡은 재킷을 걸치고 새벽 골목을 걸어 국밥집 문을 열었다. 문에 달린 방울이 짤랑거리면 그는 따뜻한 세계로 들어섰다. 국밥집은 소박했다. 나무 테이블 4개, 달아빠진 리놀륨 바닥, 벽에 붙은 송을씨 메뉴판. 주방에서는 칼질 소리와 기름 튀는 소리가 섞여 울렸다. 라디오에서는 옛 트로트가 흘렀다. 하지만 종택에게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박미란이 있었다. 58 세미란은 이혼 후 홀로 식당을 꾸려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새겨졌지만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잔주름은 생기로 빛났다. 앞침에 묻은 국물 자국, 느슨한 묶은 머리는 그녀의 삶을 말해주었다. 종택은 창가 옆 다른 나무 의자에 앉았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골목을 지나가는 고양이 한 마리가 그의 시선을 끌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곧 미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주방에서 고기를 썰고 있었다. 칼질은 리듬을 탔고 그녀의 손은 빠르면서도 부드러웠다. 종택은 그녀의 손을 보았다. 가느다란 손목, 국물에 젖은 손가락. 그 손은 강인하면서도 따뜻해 보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더 오래 바라보았다. 미라는 종택의 시선을 느꼈다. 몇 달 전부터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가 더 오래 머물고 농담에 더 과감히 응하는 걸 눈치챘다. 그녀는 국밥을 퍼오며 그의 손을 보았다. 거칠고 힘줄이 튀어나온 손, 소방관 시절의 흉터가 남아 있었다. 이제 그 손은 국밥 그릇을 조심스레 쥐었다. 미라는 그 손이 단단할 거라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더 신경 썼다. 고기를 한 점 더 얹고 김치를 넉넉히 내왔다. 종택 씨, 이건 서비스예요. 미라는 앞치마를 매만지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묻었고 눈빛은 대담했다. 그녀는 윙크하며 주방으로 돌아갔다. 종택은 그 윙크에 숨이 멎는 듯했다. 그의 가슴이 뛰었다. 미란 씨, 이렇게 챙겨주면 내가 매일 와야겠네. 그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눈빛이 그의 하루를 뒤흔들었다. 종택은 국밥을 먹으며 창밖을 보았다. 새벽의 대전은 고요했다. 그는 아내를 떠올렸다.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 함께 보낸 세월. 하지만 그녀는 이제 없었다. 그의 삶은 아들 민수와 손주를 위해 조용히 흘렀다. 그런데 미란의 목소리는 그의 마음에 잊혔던 불씨를 살렸다. 그는 국밥을 떠먹으며 생각했다. 내가 이런 설렘을 다시 느껴도 되는 걸까? 미란도 비슷한 마음이었다. 이혼 후 10년, 그녀는 딸 지연을 키우느라 자신을 잊었다. 식당은 그녀의 전부였다. 손님들의 웃음, 그릇을 비우는 소리가 그녀의 기쁨이었다. 하지만 종택이 문을 열 때 그녀의 가슴은 달랐다. 그의 낮은 목소리, 묵묵한 눈빛은 그녀를 흔들었다. 그녀는 주방에서 혼자 웃었다. 내가 무슨 애도 아니고 왜 이래? 하지만 그 설렘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어느 새벽, 국밥집은 손님이 없었다. 미라는 주방을 정리하며 종택을 불렀다. 종택 씨, 여기 좀 도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장난스러웠다. 종택은 의아했지만
카운터 뒤로 들어갔다. 좁은 주방은 뜨거운 김이 가득했다. 미라는 고추장통을 건넸다. 이거 선반에 올려놔요. 손이 스쳤다. 그 순간 미라는 고개를 들었다. 종택 씨, 매일 새벽 여기 오는 거 혹시 나 때문 아니에요? 그녀의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다. 종택은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미란 씨, 당신 국밥이 나를 끌어. 미라는 웃으며 더 가까이 다가갔다. 국밥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종택은 말을 잃었다. 아내의 얼굴이 스쳤지만 미란의 눈빛에 밀려났다. 미라는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종택 씨, 나 오늘 좀 외로웠어요? 그 말은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 순간 미라는 종택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짧은 키스였다. 종택의 세상은 흔들렸다. 그는 얼어붙은 채 그녀를 보았다. 미라는 웃으며 주방으로 돌아갔다. 종택 씨, 국밥 더 먹어.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손은 떨렸다. 종택은 국밥집을 나서며 골목을 걸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얼굴은 뜨거웠다. 그는 뺨을 만졌다. 그 키스는 그의 심장에 불을 붙였다. 다음 날 종택은 다시 국밥집으로 갔다. 미란의 미소가 그를 맞았다. 종택 씨, 오늘도 일찍 왔네. 그녀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다. 종택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미란 씨, 당신이 없으면 아침이 허전해. 그 말은 미란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반찬을 내며 그의 손을 살짝 스우쳤다. 종택 씨, 오늘 좀 멋져 보여. 그녀의 농담은 더 대담해졌다. 종택은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그의 하루를 채웠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그는 물었다. 내가 이런 설렘을 다시 느껴도 괜찮을까? 하지만 미란의 미소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미란도 종택을 떠올렸다. 그녀는 국밥을 끓이며 웃었다. 내가 미쳤나? 왜 이래? 하지만 그의 거친 손, 따뜻한 눈빛은 그녀의 마음을 붙잡았다. 그녀는 딸 지연을 생각했다. 지연이가 알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종택이 문을 열 때마다 그 생각은 사라졌다. 그들의 끌림은 깊어졌다. 종택은 매일 새벽 국밥집으로 갔다. 미라는 그를 위해 국밥을 더 정성스레 끓였다. 손님이 없을 때 그들은 농담을 주고받았다. 종택 씨, 나 같은 여자 어때요? 미란의 말은 진심이 묻어났다. 종택은 당황하며 웃었다. 미란 씨, 나 같은 늙은이한테 왜 그래?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를 놓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국밥집 CCTV가 키스를 기록했다. 동네 아줌마가 영상을 보았다. 미란 씨, 이게 뭐야? 종택 할배랑 키스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미라는 당황했다. 아줌마, 그냥 장난이에요. 하지만 소문은 퍼지기 시작했다. 종택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새벽은 이제 폭풍을 향하고 있었다. 대전의 새벽 골목은 여전히 안개에 잠겼다. 미란 국밥집의 간판은 희미하게 깜빡였지만 그 불빛은 이제 종택에게 불안으로 다가왔다. 문방울의 짤랑거리는 소리는 그의 심장을 더 세게 쳤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나무 의자는 익숙하게 삐걱였다. 미라는 주방에서 국밥을 퍼오며 조용히 말했다. 종택 씨, 오늘 좀 조용하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다. 종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눈가가 살짝 붉은 것을 보았다. 소문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다는 걸 알았다. 소문은 동네를 빠르게 물들였다. 국밥집 CCTV에 찍힌 키스는 아줌마들의 입을 타고 퍼졌다. 대전의 재래시장, 좁은 골목의 채소가게, 경로당의 바둑판. 종택 할배가 미란 국밥집에서 키스했다. 미란 그 여자, 이혼녀라서 남자 꼬시는 거 아니야? 그 말들은 사실을 넘어섰다. 종택은 시장을 지나며 아줌마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저 사람, 아내 있고 저러는 거야? 그 말은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국밥집으로 들어갔다. 미라는 식당에서 손님들의 눈초리를 느꼈다.
늘 북적이던 아줌마들이 이제 힐끔거렸다. 미란 씨, 종택 씨랑 진짜예요? 그 질문은 농담 같았지만 날카로웠다. 그녀는 웃으며 넘겼다. 아줌마들, 그냥 장난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반찬을 내며 떨렸다. 식당 문을 닫고 혼자 주방에 앉았다. 끓는 국물 냄새 속에서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너무 과감했나? 하지만 종택의 따뜻한 눈빛이 떠오르면 그녀의 두려움은 녹았다. 소문은 시장을 넘어 경로당으로 퍼졌다. 동네 아저씨들이 바둑을 두며 종택을 놀렸다. 종택아, 미란 씨랑 결혼할 거야. 종택은 웃으며 넘겼지만 가슴은 무거웠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사진을 보았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 사진 속 아내는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미란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윙크, 그녀의 키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뜨거웠다. 미란의 식당에 새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시장에서 찜닭집을 운영하는 60세의 윤숙은 미란을 라이벌로 여겼다. 그녀는 소문을 듣고 기회를 잡았다. 시장 아줌마들에게 말했다. 미란 국밥집, 바람난 여자 식당이에요. 거기 가지 마세요. 윤숙의 말은 빠르게 퍼졌다. 미란의 식당은 손님이 줄었다. 아줌마들이 미란 씨, 요즘 소문 안 좋다던데 라며 멀리했다. 미란은 주방에서 국밥을 끓이며 눈물을 삼켰다. 종택은 소문을 들었다. 그는 동네를 걷다 옛 소방관 동료를 만났다. 종택아, 너 미란 씨랑 진짜야? 대단하다. 동료의 농담은 가벼웠지만 종택은 미란의 식당이 위기에 처했다는 걸 알았다. 그는 새벽 4시 손님이 없는 시간에 국밥집으로 갔다. 미란은 문을 열어둔 채 그를 기다렸다. 문방울이 조용히 울렸다. 종택 씨, 오늘도 왔네. 미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종택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미란 씨, 소문 때문에 힘들지. 미란은 고개를 저었다. 종택 씨, 당신이 오면 다 괜찮아. 그녀는 국밥을 내며 쪽지를 건넸다. 종택 씨, 당신이 매일 오는 게 내 힘이야. 종택은 쪽지를 읽고 미소 지었다. 그는 답을 썼다. 미란 씨, 당신 국밥이 내 심장을 살려. 그들은 쪽지를 주고받으며 웃었다. 그 순간 동네의 소문은 멀어졌다. 하지만 미란의 딸 지연은 소문을 들었다. 그녀는 식당으로 달려왔다. 엄마, CCTV 영상 다 퍼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엄마 얘기해요. 지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미란은 딸을 끌어안으려 했지만 지연은 물러섰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식당 망신이에요. 미란은 가슴이 찢어졌다. 그녀는 딸을 위해 이혼의 아픔을 견뎌왔다. 하지만 이제 딸은 그녀를 비난했다. 지연아, 엄마가 설명할게. 미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지연은 돌아섰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종택도 집에서 혼자였다. 그는 아들 민수를 떠올렸다. 민수는 아직 소문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종택은 곧 아들의 분노를 마주할 거라 직감했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대전의 새벽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은 요동쳤다. 그는 미란을 생각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손길. 그는 결심했다. 그녀를 지키고 싶었다. 그 새벽 종택은 다시 국밥집으로 갔다. 미란은 주방에서 그를 보았다. 그녀는 국밥을 끓이며 말했다. 종택 씨, 손님이 줄었어요. 윤숙 씨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다. 종택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란 씨, 내가 곁에 있을게. 그들은 좁은 주방에서 서로를 안았다. 그 포옹은 소문과 반대를 잇게 했다. 미란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종택 씨, 나 당신 때문에 강해져. 하지만 소문은 멈추지 않았다. 윤숙은 시장에서 더 세게 밀어붙였다. 미란 국밥집, 거기 가면 망신당해요. 그녀의 말은 아줌마들을 흔들었다. 미란의 식당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종택은 시장에서 윤숙을 마주쳤다. 윤숙 씨, 왜 미란 씨를 괴롭히는 거요? 윤숙은 비웃었다. 종택 씨, 그 여자한테 홀린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종택은 분노했지만 참았다. 그는 미란을 위해 싸우고 싶었다. 미란은 식당에서 혼자 국밥을 끓였다.
그녀는 딸의 말을 떠올렸다. 엄마, 식당 망신이에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종택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살아났다. 종택 씨, 당신이 내 마지막 손님이라도 괜찮아.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종택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란 씨, 우린 이겨낼 거야. 그들의 만남은 점점 더 은밀해졌다. 종택은 새벽 3시, 골목이 잠든 시간에 국밥집으로 갔다. 미라는 그를 위해 문을 열어둔 채 기다렸다. 그들은 주방에서 쪽지를 주고받았다. 종택 씨, 당신 눈빛이 내 하루를 밝혀. 미란의 쪽지는 종택의 가슴을 뛰게 했다. 그는 답을 썼다. 미란 씨, 당신 손길이 내 인생을 바꿨어. 하지만 폭풍은 다가오고 있었다. 지연은 어머니와 말을 끊었다. 민수는 소문을 듣고 아버지를 찾아올 준비를 했다. 윤숙은 시장에서 미란의 식당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했다. 종택과 미란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다. 그들의 사랑은 새벽에 국밥집에서 피어났지만 이제 그 피난처는 흔들리고 있었다. 대전의 낮은 햇살이 시장 뒷골목을 비췄다. 좁은 길에는 생선 비린내와 채소 상자에 흙냄새가 뒤섞였다. 미라는 낡은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고 고기 도매상 앞에 섰다. 그녀의 앞치마는 땀으로 젖었고 손목에는 무거운 바구니 자국이 붉게 남았다. 사장님, 이번엔 좀 싸게 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도매상 주인은 고개를 저었다. 미란 씨, 요즘 소문 때문에 손님 줄었다며? 현금 없으면 못 줘. 미라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의 식당은 재료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시장의 소문은 이제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윤숙의 찜닭집은 손님으로 북적였지만 미란의 국밥집은 텅 비었다. 미란 그 여자 종택 할배의 뺨에 키스했다던데 이혼녀가 남자 홀리는 거 아니야? 그 말들은 대전의 재래시장을 넘어 경로당, 심지어 종택의 옛 소방관 동료들에게까지 퍼졌다. 미란은 시장을 걸으며 아줌마들의 눈초리를 느꼈다. 저기 미란 씨네 식당 문 닫는다던데 그 속삭임은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종택은 그날 오후 대전의 옛 소방서로 발걸음을 옮겼다. 낡은 붉은 벽돌 건물은 세월의 흔적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소방서 정문 앞에 서서 오래된 소방차를 바라보았다. 20년 전 그는 그 차를 타고 화재 현장으로 달렸다. 그의 손에는 아직 그때의 화상 흉터가 남아 있었다. 그는 소방서 안으로 들어갔다. 복대는 퇴직 동료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중 한 장, 웃으며 어깨를 감싼 동료 정수의 얼굴이 그의 눈을 붙잡았다. 정수는 종택의 실수로 화재 현장에서 죽었다. 그 기억은 그의 가슴에 무거운 돌처럼 박혀 있었다. 소방서에서 만난 옛 동료 만철이 종택을 반겼다. 종택아, 오랜만이네. 근데 무슨 소문이야? 미란 씨랑 진짜야? 만철의 농담은 가벼웠지만 종택은 미란의 식당이 위기에 처했다는 걸 떠올렸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만철아, 나 때문에 미란 씨가 힘들어. 만철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종택아, 네가 행복하면 정수도 이해할 거야. 그 말은 종택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정수의 사진을 다시 보았다. 정수야,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미라는 그날 저녁 식당을 일찍 닫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집은 시장에서 멀지 않은 오래된 2층 주택이었다. 좁은 거실에는 지연의 졸업사진과 미란의 어머니가 물려준 나무 찬장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찬장 위에 놓인 옛 사진을 보았다. 20대 시절 그녀와 함께 웃던 친구 수경의 얼굴. 수경은 미란의 이혼 후 연락이 끊겼지만 최근 대전에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었다. 미란은 사진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수경이한테라도 도움을 청해야 하나?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지연이었다. 엄마, 식당 문 닫았어요? 소문 때문에 손님 다 끊겼다면서요? 지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미라는 딸을 끌어안으려 했지만 지연은 물러섰다. 엄마, 종택 씨 때문에 우리 식당 망했어요. 왜 그 사람 안 끊어요? 미라는 가슴이 찢어졌다. 지연아, 엄마도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미라는 거실에 혼자 서서 창밖을 보았다. 대전의 밤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다. 종택의 아들 민수는 소문을 듣고 분노했다. 그는 시장에서 윤숙을 만났다. 윤숙 아줌마, 우리 아빠랑 미란 씨 소문이 사실이에요. 윤숙은 비웃으며 말했다. 민수야, 미란 국밥집에 손님 가지 말라고 해. 그 여자 너희 아빠 홀렸어. 민수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동네 아줌마들과 함께 미란의 식당을 보이콧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빠, 미란 씨랑 그만 만나세요. 동네 망신이에요. 종택은 아들의 눈빛에서 분노를 보았다. 민수야, 아빠가 설명할게. 하지만 민수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종택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정수의 죽음을 떠올렸다. 20년 전 화재 현장에서 그는 정수를 구하지 못했다. 그 죄책감은 그를 짓눌렀다. 그는 미란을 생각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손길. 그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민수의 말은 그의 가슴을 찔렀다. 아빠, 엄마 생각 안 해요. 그는 아내의 사진을 보았다. 여보, 내가 이기적인 걸까? 미라는 다음 날 시장에서 수경을 우연히 만났다. 수경은 세련된 옷차림으로 미란을 반겼다. 미란아, 오랜만이야. 식당 소문 들었어? 수경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미란에게 말했다. 미란아, 종택 씨 때문에 식당 망하면 어쩌려고? 내가 투자자 알아. 식당 살려줄까? 미란은 당황했다. 수경아, 고마운데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수경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종택 씨, 위험한 남자야. 조심해. 미란은 수경의 말을 듣고 불안해졌다. 종택은 미란을 만나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갔다. 좁은 골목, 낡은 주택의 문을 두드렸다. 미란은 그를 보고 놀랐다. 종택 씨, 여긴 어떻게? 종택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란 씨, 식당 때문에 힘들지? 미란은 눈물을 삼켰다. 종택 씨, 손님이 없어요. 재료도 못 사. 종택은 그녀를 안았다. 미란 씨, 내가 곁에 있을게. 그 포옹은 그들의 두려움을 녹였다. 하지만 그들의 만남은 위험해졌다. 민수는 동네 아줌마들과 함께 식당 보이콧을 시작했다. 미란 국밥집 가지 마세요. 그들의 목소리는 시장을 울렸다. 미란은 식당에서 재료가 떨어진 주방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종택의 손을 떠올렸다. 그의 거친 손, 따뜻한 눈빛. 그녀는 결심했다. 식당을 지키고 싶었다. 종택은 소방서로 돌아갔다. 그는 정수의 사진 앞에 섰다. 정수야, 나 미란 씨 지키고 싶어. 그는 자신의 죄책감을 내려놓고 싶었다. 그는 미란에게 쪽지를 썼다. 미란 씨, 당신은 내 두 번째 기회야. 미란은 쪽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답을 썼다. 종택 씨, 당신이 내 마지막 희망이야. 하지만 위기는 더 커졌다. 민수는 식당 앞에서 아줌마들과 함께 플래카드를 들었다. 바람난 식당, 미란 국밥집 보이콧. 미란은 창밖에서 그들을 보았다. 그녀의 가슴은 무너졌다. 종택은 시장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그는 달려갔다. 민수야, 그만해. 하지만 민수는 아버지를 밀쳤다. 아빠, 우리 가족 망신이에요. 미란과 종택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다. 그들은 식당을, 사랑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의 피난처는 이제 무너질 듯 흔들렸다. 수경의 제안, 민수의 보이콧, 동네의 눈초리. 그들은 폭풍 속에 서 있었다. 축제 광장의 소음이 공기를 채웠다. 김밥을 쌈장과 함께 내미는 포장마차, 아이들의 웃음소리, 트로트 가수의 마이크 울림이 뒤섞였다. 나무 테이블 위에는 반찬 그릇과 소주병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미라는 포장마차 한쪽에서 국밥을 퍼냈다. 그녀의 앞치마는 땀으로 젖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묻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식당은 문을 닫았지만 그녀는 이 축제에서 마지막 기회를 잡고 싶었다. 손님들은 그녀를 힐끔거렸다. 저기 미란 씨, 종택 할배랑 그 여자 아니야? 속삭임은 여전했다.
종택은 축제 입구에 서 있었다. 그의 낡은 재킷은 군중 속에서 초라해 보였다. 그는 미란의 포장마차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국밥을 퍼내며 손님들에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지친 그림자가 있었다. 종택은 그녀의 손을 떠올렸다. 가느다란 손목, 국물에 젖은 손가락. 그 손은 이제 그릇을 쥐는데도 힘이 부족해 보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미란의 쪽지를 꺼냈다. 종택 씨, 당신이 내 마지막 희망이야. 그 글씨는 그의 가슴을 뛰게 했다. 축제는 동네의 큰 행사였다. 나무 무대 위에서는 경로당 아저씨들이 장기자랑을 준비했고 아이들은 풍선 터트리기 놀이에 몰두했다. 하지만 종택에게 그 모든 소음은 멀었다. 그의 머릿속은 민수의 분노로 가득했다. 민수는 어제 그를 찾아와 소리쳤다. 아빠, 미란 씨 때문에 우리 집 망신이에요. 축제에서도 그 여자 돕는 거예요? 종택은 아들의 눈빛에서 실망을 보았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 그는 결심했다. 미란을 지키고 싶었다. 미란도 비슷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 지연은 축제에 오지 않았다. 엄마, 창피해서 못 가요. 지연의 말은 미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딸을 위해 이혼의 아픔을 견뎌왔다. 하지만 이제 딸은 그녀를 외면했다. 미란은 국밥을 퍼내며 생각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하지만 종택의 쪽지가 그녀를 붙잡았다. 미란 씨, 당신은 내 두 번째 기회야. 그녀는 그 말을 되뇌며 힘을 냈다. 축제 광장은 점점 더 북적였다. 윤숙은 자신의 찜닭 포장마차에서 큰 소리로 손님을 끌었다. 여기 찜닭, 미란 국밥보다 맛있어요. 그녀의 말은 미란의 포장마차를 비웃는 듯했다. 미란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윤숙의 눈초리를 무시하고 국밥을 퍼냈다. 하지만 손님은 적었다. 소문은 축제까지 따라왔다. 미란 씨, 종택 할배랑 키스한 거 사실이야? 한 아줌마가 물었다. 미란은 웃으며 넘겼다. 아줌마, 국밥이나 드세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렸다. 종택은 포장마차로 다가갔다. 그는 미란의 옆에 섰다. 미란 씨, 나 도울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미란은 그를 보고 미소 지었다. 종택 씨,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그들은 함께 국밥을 퍼냈다. 손님들이 힐끔거렸지만 그들은 서로의 눈빛에서 힘을 얻었다. 종택은 미란의 손을 살짝 스쳤다. 그 짧은 접촉은 그들의 결심을 단단히 했다. 하지만 폭풍은 멈추지 않았다. 민수가 축제 광장에 나타났다. 그는 동네 아줌마들과 함께였다. 그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 미란국밥, 동네 망신. 민수의 목소리는 광장을 울렸다. 종택은 아들을 보았다. 민수야, 그만해. 하지만 민수는 아버지를 밀쳤다. 아빠,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 미라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무너졌다. 그녀는 국밥 그릇을 내려놓고 민수에게 다가갔다. 민수 씨, 나 때문에 아빠를 미워하지 마. 미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수는 그녀를 노려보았다. 아줌마, 우리 아빠 망쳤잖아요. 그 순간 지연이 군중 속에서 나타났다. 엄마, 여기서까지 이러는 거예요? 지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미라는 딸을 끌어안으려 했지만 지연은 물러섰다. 엄마, 창피해요. 종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민수와 지연 앞에 섰다. 민수야, 지연아, 잘 들어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미란의 손을 잡았다. 미란 씨는 내 삶을 다시 살려준 사람이야. 내가 그녀를 사랑해. 군중이 술렁였다. 윤숙은 비웃었지만 몇몇 아줌마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란은 종택의 손을 꽉 쥐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종택 씨, 나도 당신을 사랑해. 그 순간 미란은 종택에게 키스했다. 군중 속에서 놀라움과 박수가 터졌다. 지연은 충격받은 얼굴로 어머니를 보았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종택은 미란을 안았다. 미란 씨, 우린 이겨냈어. 그들의 포옹은 축제의 소음을 덮었다. 축제는 밤까지 이어졌다. 미란의 포장마차는 다시 손님으로 북적였다.
아줌마들이 국밥을 먹으며 말했다. 미란 씨, 용기 대단하다. 윤숙은 조용히 포장마차를 정리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다. 미라는 종택과 함께 국밥을 퍼냈다. 그들의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았다. 축제가 끝난 후 종택과 미라는 강변 산책로를 걸었다. 강물은 달빛에 반짝였다. 미라는 종택의 손을 잡았다. 종택 씨, 우리 이제 어떻게 될까? 종택은 미소 지었다. 미란 씨, 당신이 있으면 다 괜찮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민수는 집에서 아버지를 기다렸다. 그는 아내의 사진을 보았다. 엄마, 아빠가 행복하면 괜찮지? 그는 미소를 지었다. 지연은 미란의 집 거실에서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행복이 중요해요. 미란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연아, 고마워. 그들의 사랑은 소문과 반대를 뚫고 피어났다. 미란의 국밥집은 다시 문을 열었다. 동네는 그들을 받아들였다. 종택과 미란은 매일 아침 함께 국밥을 끓였다. 그들의 손은 이제 서로를 놓지 않았다.